키스는 오늘날 클림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꽃밭에 무릎을 꿇은 호화로운 황금 예복을 입은 한 쌍의 연인은 황금빛 안개가 자욱한 무한한 우주 앞에 떠있는 듯합니다. 이 신비로운 배경은 그림의 초월적 효과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연인들의 몸은 하나의 윤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둥글고 화려한 패턴과 꽃 요소와 같은 여성 드레스의 장식적인 모양은 부드러움을 표현합니다. 남자는 남성적인 각과 힘을 전달하는 직사각형의 대조적인 흑백 구조로 덮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 있는 장식적인 모양들은 성별의 원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힘, 즉 사랑에 이끌려 지구와 우주와 연결됩니다. 그림에 묘사된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파트너였던 에밀리 플레게와 함께 그린 자화상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커플이 무릎 꿇고 있는 꽃밭은 아터제의 해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초원이 왜 그렇게 갑자기 오른쪽에서 끝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연인들의 다리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기묘한 덩굴들은 아터제의 조류와 수생식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림트는 그동안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기에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의 황금기에 있어 삶과 사랑이란 주제를 다룬 작품 키스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작품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프레드릭 마리아의 초상화는 장식과 사실주의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독특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프레드릭 마리아는 당시 미술학회 회원으로 1910년대 중반 레곤 실레를 비롯한 다수의 초상화 모델이었습니다. 클림트는 자신이 수집한 중국과 일본의 많은 예복들을 입어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클림트 드레스라고 얘기했던 피너워크 슈테트 실크로 만든 드레스가 나에게 있다고 하자 그는 저에게 그것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고 그 드레스를 입은 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려줬습니다. 이 세련된 드레스는 에드워드 조세프 위스 그릴이 디자인했고 실크 패턴은 그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이너였던 다고베르트 페체가 만들었습니다. 톤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색상 대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클림트는 모피를 원래의 흰색이 아닌 청을색으로 칠했습니다. 배경은 클림트가 수집하고 자신의 스튜디오에 보관했던 아이템에서 모티브를 통합했습니다. 17세기 중국 화병과 다양한 장식용 접시는 물론 동아시아의 흑화, 한화, 직물 등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이 역동적인 구성에서 중국 전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색말, 긴 수염으로 분장한 경극 배우, 장식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들, 말을 타고 싸우는 인물들의 모습은 1차 세계대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하나의 평면 단위로 혼합되어 얼굴을 볼륨감 있이 돋보이게 하는 것은 클림트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클림트는 호수를 주제로 11개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물의 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클림트는 여름마다 에밀 리프레게와 아터제 호수 근처에 머무르면서 이곳에서 그린 풍경의 모티프를 자주 찾았습니다. 클림트에게 자연에 머무르는 것은 비엔나의 문화적, 정치적 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물의 성은 차분한 색상을 사용합니다. 꽃, 나무, 건물들은 항상 사람들이 없는 호수 저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윗부분에 있는 많은 실물과
물에 비친 모습의 대비는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옛 부르크 극장의 강당은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극장 가득 채워집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예술, 정치, 과학, 귀족, 고급 부르주아 등 100명 이상의 저명한 인사들을 통해 비엔나 사회에 대한 자세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그림은 무대에서 본 강당을 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케스트라와 배우들의 앙상블의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먼저 박사이자 정치인이었던 칼루거는 1875년부터 1897년까지 빈 시장을 지냈습니다. 카타리나 슈라트는 오스트리아의 배우로 활동하다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동반자가 됩니다. 언론인이었던 에두아르트 바어는 신문사 뉴 프레이프레스에서 27년간 편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알렉산더 지라디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 그리고 오페레타 가수였습니다. 세레나 레더러는 클림트의 절친한 친구였고 그녀의 배우자는 산업계 거물이었던 아우구스트 레더러, 클림트의 예술 작품 컬렉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클림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890년 빈 전시회에서 약 6만 명의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관람했으며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에게 400두카트의 후원금과 카이저 프레이스를 받은 최초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클림트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죽음과 삶에 있어 클림트는 왼쪽에 죽음의 형상을, 오른쪽에는 삶을 표현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무리의 바로 맞은편에 죽음의 형상을 배치하여 대칭적으로 두 그룹으로 구성합니다. 생명의 그룹은 클림트가 비엔나 대학에서 의뢰받은 의학 분야의 비유적 모티브를 연상시킵니다. 1911년 로마의 국제미술 전시회에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선보였으며 이 작품으로 클림트는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915년에 그림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색상과 구도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잡지에 실린 이 컬러 사진은 작품의 원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은 청회색으로 칠해졌습니다. 클림트는 생명그룹에 여성을 몇 명 더 추가했습니다. 죽음은 이제 생명그룹과 직접 눈을 마주치고 뼈만 앙상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림트의 죽음의 상징은 십자가로 풍성하게 장식된 우아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침울한 죽음과 대조적으로 생명그룹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노파, 그들은 죽음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수동적이며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잔인함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클림트는 아터제의 리틀베르크에 머무는 동안 양귀비가 가득한 초원을 발견합니다. 초원은 그림의 전체에 가득합니다. 초원에는 작은 과일나무가 있지만 그 모양이 꽃들과 풀에 너무 강하게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는 윤곽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의 풍경과 좁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의 상당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웅장한 초원 풍경의 허풍을 위해 클림트는 당시 비엔나에서 인기 있었던 프랑스와 벨기에의 전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클림트의 전묘적 색채는 기존의 색채 합성과는 좀 다릅니다. 클림트의 반전과 점은 장식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클림트는 여전히 전경에 있는
커다란 양귀비와 데이지 꽃을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점점 더 색깔의 반점으로 변하는 것은 뒤로 움직일 때만입니다. 따라서 클림트의 색점의 모양은 모티브의 공간적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담과 이브는 클림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미완성 작품이자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그의 작품 중 유일하게 성경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림트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구절보다는 대신 생명의 어머니로서 의부의 시대를 초월한 화신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브의 발은 풍요의 상징인 화려한 아네모네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표범 가죽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서 알려진 메나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네로틱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브의 몸이 압도적인 밝음은 이브를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는 아담의 구릿빛 몸에서 확연히 돋보입니다.